해볼게요. 자, 13번부터 보자. 자, 원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준 것들을 좀 볼게요. 처음에 보시면 여기 삼각형 ABC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요 삼각형 ABC에서 지금 AB 길이의 2배가 BC다 그랬으니까 여기를 A라고 놓으시고요. 여기를 EA라고 놓고 시작하면 될 겁니다. 2배라고 했으니까. 자, 됐죠? 여기가 A고요. 여기가 EA라고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코사인 ABC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각이에요, 요 각. 요 각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줬어요. 이렇게요. 여기까지는 준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줄을 보셔야 돼요. 자, 원위의 점 P가 있는데, 그냥 P가 움직이는 점이에요. P. 읽어보시면. P가. 근데 이 삼각형 PAC요. 요 AC 밑변으로 하는 삼각형이,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가 어디 있어야 돼요? P가 요 밑변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어야죠. 멀리 있으려면 어떻게 되죠? 높이가 어디를 지나죠? 당연히 중심을 지나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중심이 있다고 생각하면 높이가 이렇게 중심을 지나는 수선인 이런 상황일 거야. 그렇죠? 그때 이 점이 P일 텐데 그 P점을 Q라고 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그 P 위치를 살짝 바꿔 놓으셔야 돼요.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바꾸셔도 돼요. 그래서 자, 그 P를 Q로 바꿔 놓으시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그럼 당연히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높이는 굳이 필요 없어서 안 그을 거예요. 필요 없어서. 자, 당연히 높이가 중심을 지나는 상황이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상황이다까지가 세팅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걔가 뭐라 했냐? Q의 길이가 6루트 10이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가 6루트 10이라고 준 거야. 그럼 자연스럽게 요 길이도 6루트 10이라고 준 거죠.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에 걔가 이제 또 D라는 점을 찍었는데 요 B에서 요렇게 해가지고 D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 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요 각이 3분의 2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 각 D가. 자,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 좀 보세요. 삼각형 CDB의 외접원 반지름 길이 구하세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요 삼각형이죠,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서 외접원 반지름 길이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당연히 사인 법칙 쓰라는 겁니다. 사인 법칙. 자, 요 각 아닐까요? 요 각에 마주보는 EA요. 하고 써보시면 사인 D분의 EA, 이게 ER이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된 거지? 이렇게. 괜찮나? 이렇게 놓으면 돼. 그래서 이 반지름 라지 R 구하는 거니까 이 사인 D도 안단 말이야. 3분의 2파이니까. 그래서 이 A 값만 구하시면 지금 끝인 거죠. 그래서 A 값을 구하러 가셔야 된다. 된 거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얘가 준 것들을 가지고 이제 A라고 놓은 길이를 좀 알아내시면 되는 거야. 됐지? 자, 처음에 이제 제일 많이 준 데가 어디지? 그래서 주어진 조건들을 쓱 훑어보시는 거야. 봤더니 요 각 줬고요. 변 A, 여기 EA 이렇게 줬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쪽 삼각형의 조건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 거죠. 잠깐만요. 이쪽에 많이 나와 있다. 그치? A하고 여기 EA 있고, 여기 끼인 각이 있고, 그러면 자, 여기. 요 길이도 설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두 변하고 끼인 각이 있으니까 무슨 법칙?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요 길이 설정할 수 있죠. 근데 잘 보시면, 자, 요 각을 안다는 건 또 어느 각을 아는 거죠? 요 B를 안다는 건 사실 어디를 알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지? 여기를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면 내접사각형에서 대각의 합이 몇 도니까? 180도니까. 여기가 파이 빼기 b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사실 이 각도 아는 거죠. 그쵸? 그럼 여기서도 두 변과 끼인 각이니까 여기서 무슨 법칙? 코사인 법칙이네. 코사인 법칙. 그쵸?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내접사각형에서 대각선 하나 그었을 때 가장 많이 쓰는 공식이 뭐다? 얘 코사인 법칙, 얘 코사인 법칙 써서 연립하는 거는 늘 쓰는 거죠. 늘 쓰는 거. 이걸 몰랐다는 거는 지금 기본 개념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개념 강의를 들으셔야 돼, 그러면. 자,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코사인 법칙을 쓸 거다. 그러면 이 삼각형에서 이제 코사인 법칙 써보시면, 자, 코사인 법칙 쓰는 거야. 자, AC 제곱은 이렇게 쓰겠지? 자, 6루트 10 제곱하는 거니까, 양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 곱하면 역시나 360에 코사인 파이 빼기 b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쓴 거고요. 자, 이쪽 삼각형에서 또 써봐. 이쪽 삼각형에서. 그래서 AC 제곱은 이렇게. 그러면 양변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양변이니까 어떻게 되니? 4a 제곱이니? 여기다 코사인 b 이렇게 갖다 넣으면 돼. 코사인 b 여기 있다. 여기 있죠? 얘들 코사인 파이 빼기 b가 누구하고 똑같니? 각변환하면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야? 마이너스 코사인이지, 그치? 마이너스 코사인 b네. 그래서 다 집어 넣으세요.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같다 이렇게 놓고 푸시는 거야. 그럼 a가 나온단 말이지. 그쵸? 자, 이거 같다라고 놓고 푸세요. 연립해서. 그럼 a가 6 나올 거예요. 6. 계산 좀 생략합니다. 이렇게. 자, a 6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끝. 그럼 답입니다. 된 거죠? 그럼 이 정도가 지금 어려운 거냐? 아니죠. 여러분 수능 특강 기준으로 보자면 레벨 2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레벨 3급은 아니에요. 레벨 2급이야. 그래서 이거를 좀 틀린 친구들은 도형의 레벨 2 정도를 지금 못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연습하실 필요는 있다. 자, 정리됐으면 14번으로 가볼까? 14번. 자, 보면 AB가 정수라고 되어 있어. 자, fx를 봤더니 두 함수입니다. 2차 함수하고 3차 함수하고. 근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이 정수 AB는 자, 2차 함수 쪽에 다 들어있어요. 자, 근데 3차 함수는 밀수가 없어.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려놓고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쵸? 그래서 얘 그려놓고 2차를 어떻게 그릴까를 고민하시면 돼. 자, 그런 다음에 이 fx에다가 자, y는 t하고 만나는 거. 자, fx하고 y는 t. 그러니까 여기다 가로선을 막 긋겠지. t라고 쫙쫙 그을 거야. 그랬을 때 만나는 점의 개수가 gt다. gt는 뭐냐라고 하면 gt는 요 fx하고 요 가로선하고 만나는 교점 개수. 이 교점 개수를 나타내는 함수가 t가 k일 때 불연속인데 그 불연속이 몇 개 나온대? 2개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교점 개수 함수인데 교점 개수가 불연속인 게 2군데 나와야 된다. 불연속이 2개가 나와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개념 정리를 해보자고요. 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교점계수 함수가 언제 불연속이에요? 라고 하면 불연속이 되는 순간들을 사실상은 외우고 계셔야죠. 외우고 있어야 돼. 어떻게 되냐? 저 y는 t라는 걸 그었을 때 첫 번째 이 주어진 fx하고 뭐 할 때? 접할 때 주어진 곡선하고 접할 때 주어진
곡선과 접할 때입니다. 그 접할 때 전후로 교점 개수가 바뀌죠. 그러니까 불연속이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로 뭐 있죠? 자, 이런 함수들을 중간중간 연결해서 그리다 보면 이 연결되는 포인트에서 뭐 좀 뾰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애초에 이런 함수들이 뾰족한 함수들이 주어질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니네. 그치? 2차원, 3차원은 중간에 뾰족할 일이 없으니까. 그쵸? 어쨌거나 뾰족한 구간이거나 아니면 이게 끊길 수도 있잖아요. 경계나 이런 데서. 그래서 특이한 점들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가 흔히 특이점이라고 하죠. 특이점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냐? 그럼 끊기는 점, 뭐 구멍 뚫리는데 이런데 불연속점이라든가 아니면 뾰족한 점, 뭐 보통은 첨점이라고 하는데 너무 어려운 용어니까 그냥 뾰족점 뭐 이런 거 이런 애들 그 특이점을 지나는 상황 그 전후에 교점 개수가 바뀐다 라는 거는 필수적인 거고요. 필수적인 거 됐죠? 이렇게 봐야 되고 됐나? 그럼 추가적으로 이 문제는 이 두 개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난이도가 좀 올라가면 어디까지 알아야 되냐? 그럼 추가로 만약에 알아야 되는 거는 수투에서는 이 함수에는 적용이 안 되지만 이 둘 중에 하나 직선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1차 함수가. 오히려 2차, 3차가 있으면 더 쉬운 거예요. 둘 중에 하나 1차 함수가 딱 들어가는 순간 오히려 더 응용 문제인 거야. 왜 그러냐? 이 1차 함수하고 얘가 말하는 직선을 뭐 할 때? 평행할 때. 주어진 곡선이 아니라 직선이 있으면 주어진 직선과 평행할 때를 보셔야 된다. 이 문제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개념 정리하는 거야. 그 평행하는 거 전후에서 교점 개수가 바뀌고요. 또 하나. 보통은 이제 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 거면 이렇게 2차 함수 안 주고요. 1학년 때 배웠던 유리함수 같은 거 줍니다. 근데 유리함수는 뭐가 있어, 막. 뭐가 있죠? 점점 가까워지는 정근선. 그러니까는 이런 선이 정근선하고 일치할 때. 그래서 정근선하고 일치할 때. 여기까지 알아야, 얘 개념 제대로 안 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수투. 보통 수투의 이제 기본 문제들은 이 두 개 가지고 푸는 거고요. 조금 까칠하게 낼 거면 세 번째, 네 번째 케이스로 내는 거고. 여기다가 만약 이게 미적분 문제로 넘어간다. 라고 하면 미적분 문제에서는 뭐까지 다룬다? 변곡접선까지 고려하셔야 된다. 변곡접선까지 고려하시는 게 미적분이고요. 근데 이거는 수투니까 이것까지는 고려할 필요는 없다. 수투는. 이해하시죠? 이렇게. 이거야. 이 개념을 몰랐어.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든 틀릴 수 있어. 이 개념을 난 지금, 지금까지 이 네 가지 케이스인 거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 문제는 언제 틀려도 이상하지 않다.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이 문제 조금 더 응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지? 자, 요 주어진 곡선과 접할 때 보통 불연속이에요. 교점 개수가 바뀌고, 특이점 지날 때도 바뀌는데, 접하는 상황인데 그게 특이점도 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은 잘 보시면 연속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오케이? 그래서, 얘하고 얘 중에 둘 중에 뭔가 하나 연속이어야 된다. 그러면, 둘 다 만족하는 상황이 하나 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해하시죠? 뭐 그런 것들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 자, 이제 잘 그려. 얘를 그리자고. 자, 요거 미분해서 그려보시면 돼. 뭐 그리는 거 쉬우니까. 과정은 생략하고. 자, 미분해 보시면 0하고 2에서 극대극소 나왔을 거야. 저 3차 함수가. 됐죠? 그래서 여기다 0 넣어보시면 0,5 있죠? 얘가 극대예요. 근데 구멍 뚫려 있는 거고요. 자, 근데 2 넣어보세요. 2,1 여기가 지금 극소일 겁니다. 여기가 극소.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부터만 그릴 거지 우린 뭐 이렇게 그릴 거야. 이 3차 함수 갖다 그린 거야. 됐지?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 왼쪽에다 Y축 왼쪽에다가 2차 함수를 딱 갖다 붙이려고 해. 붙이려고. 그러니까 어쨌거나 걔를 붙여도 얘는 멀쩡하게 있잖아. 그럼 얘 가지고 우리가 불연속인데를 한번 그어보자고. 쟤만 가지고. 그럼 어디다 그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접할 때니까 여기 y는 1 여기다 그어야지. 여기다 이렇게.
이 곡선만 놓고 봐도 뭐야? 이 선보다 위아래로 이렇게 바뀌면 교점계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우선은. 얘만 놓고 보면. 그치? 그래서 y는 1이라고 하는 얘 t값이 얼마일 때? 1일 때 지금 불연속인 거고 얘만 놓고 보면 여기 특이점 보이시죠? 사실 여기 특이점이기도 하고 원래 3차 함수 다 그렸으면 접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y는 5연 크게 보면 이게 불연속이 몇 개야 지금? 2개인 거죠. 2개. 2개인 겁니다. 이미 얘가 이 2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생각해봐요. 저 2차 함수를 여기다 갖다 그렸어 제가 갖다 그려서 여기 답이 아니니까 적지만 예를 들어 제가 2차 함수를 뭐 그냥 예를 들어 이렇게 갖다 그렸다고 해봐요. 이렇게 그냥 뭐 이런 모습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럼 불연속이 추가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여기 몇 개 추가돼 여기 접할 때 몇 개? 하나 특이점 또 하나 몇 개 추가돼? 2개 추가돼서 불연속이 몇 개가 돼? 4개가 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된다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돼. 이런 거는 그럼 너네 상상해봐 빨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야 너 이렇게 2개 더 추가되면 안 돼. 너 기존 거가 너의 불연속점이 되게끔 해 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생겼을까? 라고 한번 봐주세요. 어떻게 하면 되죠? 빨리 상상해. 아까처럼 2개 더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하고 뭐하고? 그쵸? 얘랑 접하고 요 점을 친하면 되겠지 뭐. 아, 너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되면 이 노란색 보세요. 위아래로 움직여 보세요. 교점계수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지? 바뀌잖아. 이걸 알려줘야 돼? 2개, 4개, 0개. 그럼 누가 봐도 바뀌는데 이걸 뭐 설명을 해줘야 되냐? 자, 그 다음에 요거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여봐.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었잖아. 아, 이걸 헷갈리면 말이 돼? 그치? 설명 안 해. 자, 요 케이스야, 요 케이스. 요 케이스가 이제 첫 번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자, 저 첫 번째 케이스가 답이 되려면, 봐봐라.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럼 얘가 지금 표준형을 잠깐 바꿔보면,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 뭐야, 전개하면.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아니지.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이구나. 맞죠? 더하기 b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 그래서 a가 축이잖아, 축. 그럼 축이 지금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지, 여기. a가 정수인데 a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a가 음의 정수이면서, 그치? 그 다음에 또 하나.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여야 돼? 1. 그 꼭지점의 y좌표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얼마여야 돼? 이게 1이면서 얘가 몇 콤마 몇을 지나야 돼? 0,5를 지나니까 여기다 넣어라. 0,5니까 얼마야? 4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 이게 5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됐어? 이게 첫 번째 케이스인 거야. 됐네? 이 두 개 연립하자 해. 연립할게, 연립. 아래에서 위에 거 빼볼래? 얘에서 얘 빼면 얼마야? b제곱 사라지고 a제곱이죠? 5에서 1 빼니까 얼마고? 4죠, 4. 됐나요? 이렇게. 됐나요? 근데 a제곱 여기다 4 넣어보실래요? 그럼 b제곱은 얼마예요? b제곱은 얼마? 4인가요?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럼 이걸 만족하는 순서쌍을 구하라는데 a가 지금 양수예요, 음수야? 음수니까 a는 무조건 뭐예요? 마이너스 2죠. 근데 b는 꼭 양수, 음수 상관없잖아요. b는 뿔마 2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되겠죠. 괜찮습니까?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학상이 마이너스 2, 얼마? 2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몇 개? 2개 나오는 거지, 2개. 됐죠? 자, 이 주황색 좀 잠깐 지울게요. 이거 말고. 또 빨리 상상해. 이거 말고. 하나 더 갖다 붙여봐, 빨리. 어떻게 하면 될까? 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라고 했을 때, 얘는 축이 아까처럼 Y축 왼쪽에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축이 오른쪽에 있다면 이렇게 생긴 거라면 이렇게 생긴 거라면 이렇게 내려가다 끝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돼야 되니? 이런 데서 끝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러면 선이 또 생기잖아, 불연속이. 그치? 그래서 쭉 내려가면서 어디? 여기. 이렇게 돼야지. 그쵸? 그럼 요 노란색 라인에서 위아래 교점계수 바뀌죠? 불연속. 얘도 불연속. 이렇게 해서 두 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럼 A가 양수인데, 혹시라도 얘가 꼭지점이어도 전혀 지장은 없는 거 이해가시나요? 그쵸? 전혀 꼭지점이어도. 여기서 찍고 올라가도 전혀 지장 없잖아요. 그래서 A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커나 같으면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제가 0,1 지나야 되니까 저기다 0,1 넣으세요. 네, 1이어야 돼, 이렇게. 됐죠? 됐네? 얘들아, 4 곱할까, 그냥? A제곱 플러스 4B제곱이 얼마여야 돼? 4여야 되네? 근데 A제곱, B제곱은 그냥 제곱수야. 정수의 제곱이니까. 여기다 적당한 거 넣어서 4 되게 만들어봐. 뭐 어떻게 되면 돼? 첫 번째, A제곱이 얼마면? 제곱수 중에. 그치, 4면. B제곱이 얼마야? 0이겠지. 혹은, A제곱이 얼마면? 0이면 B제곱이 얼마야? 1이겠지, 이렇게. 이거밖에 없잖아. 제곱수 가지고 하나 만들 수 있는 게. 됐어? 그럼 A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뿔마 2 중에 누가 돼? 그치? 2. A가 2고, B가 얼마고? 0이고. 이렇게 순서상 하나 나온 거야. 2,0. 자, 이건 A가 0이고, B가 될 수 있는 건 뭐야? 뿔마 1이지. 그치? 뿔마 1. 그래서 여기 0,1도 되고, 0,-1도 되고. 그래서, 이 0인 거, 여기 등호 들어가는 거 모르면 또, 이거 못 건진단 말이야? 등호 여부 같은 거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순서상 개수니까. 5개가 답입니다. 자, 이 문제는 너무 잘 나와서 우리가 수학2 공부를 할 때마다 보게 되는 정말 흔해 빠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나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틀리시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럼 난이도는 뭐냐? 난이도는 레벨 3이긴 하죠. 수능 특강 기준으로 계속 난이도를 말씀드릴게요. 그게 여러분들 공부하기 편하니까. 레벨 3이긴 하다. 하지만 너무 흔한 문제다. 흔한 유형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틀리면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도 난이도는 레벨 3여도 맞추셔야 된다. 그래야 뭐래도 2등급이라도 가보지. 자, 그 다음 21번이요. 자, 21번 그래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직접 그리셔야 돼. 자, 봐볼게. A가 2보다 크대. 자, 거기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 있잖아. 자, 그 지수함수부터 한번 그려보자. 얘. 자, 보시면 어떻게 되냐. 자, 여기요. 뻑이. 네, 뭐, 이 정도쯤 해보죠, 그냥. 자, Y는 2. 이게 정근선이죠, 정근선. 이 정근선이고요. 0 대입하면 0, 얼마 지나고요? 0,3 지나가고요. 증가함수겠죠? 밑이 2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될 거예요. 된 거죠? 뭐 그냥 그리셔야지 여러분들이. 그치?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자, 그럼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 여러분 해보시면 여기다 1 넣어보시면
1, 어디 지나고 2 지나가고요. 자, x가 0일 때가 정근선이니까 이 y축이 정근선이네.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 됐죠? 둘 다 그린 거야. 된 거야?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밑이 어떻다는 거야, 밑이. 밑이 같다가 핵심이었어. 밑이 같다.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동시에 줘졌는데 밑이 같아? 그럼 둘이 무슨 관계? 그쵸, 뭐 약간 역함수 느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면 어떤가? 이거 혹시 어디 대칭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꼴은 y는 a의 x승하고요. 자, y는 x에 대칭하면 누구지? y는 로그 ax. 이 둘이 y는 x의 대칭이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저걸 쓱 보라고. 무슨 짓 한 거야? 이 그래프에다가. 그쵸? y축방이 얼마만큼? 이만큼, 전체적으로 다 이만큼 들어 올린 거라니까? 그럼 당연히 제가 누굴 그리겠어? 여기다 쭉 얘를 그리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다니까? 이 직선. 이 직선이 누구야? y는 x 플러스 2. 그러니까 여기까지 세팅하는 게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면 세팅하는 게 핵심이었다니까. 됐나? 이 선을 그렸어야 돼, 이 선을. 그래서 이 선에 대해서 지금 대칭이 있구나. 됐죠? 자, 그런데 걔가 시키는 거 한번 봐봐. 여기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딱 직선을 그을 거야. 그래서 만나는 두 점이 A, B고 그 A, B가 선분이 지름이래. 원에. 맞죠? 그 넓이 알려줬고 A 제곱 구하세요.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자, 간다. 무슨 얘기냐? 여기다 그냥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를 그려볼 거야 라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여기하고 뭐 수직되게 그리겠지, 그지?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니까. 그래서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 라고 줬어. 그럼 요 A, B가 상상해라. 원이 있는 거야, 원. 이렇게. 원. 그리면 지저분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원. 이해갔어요? 여기 요 A, B가 지름인 거야. 자, 그러면 어디가 중심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야? 여기가 중심이겠지, 그치? 이 중심의 y좌표가 얼마래? 2분의 19래. 그러니까 이 점에 y좌표가 2분의 19다 라고 준 거야. 그러면 x좌표 구할 수 있지. 요 위에 점이니까. 맞아? 그럼 2분의 19 넣어봐. 얼마야? 그치? 2분의 15야. 2분의 15. 그래서 이게 원의 중심인 거고 좌표가 나와 있는 거야. 근데 거기서 뭐라 했어? 반지름 얼마인지 알려줬어. 왜? 원의 넓이가 지금 2분의 121 파이라며. 됐지? 파이 없애주고. 반지름이 누구야? 루트 2분의 11이야. 그럼 뭐가 반지름이야? 요 길이가 반지름인 거 이해 가한가? 이게 루트 2분의 11인 거 이해 갔어? 이게 루트 2분의 11이지? 그렇지? 그럼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니? 저 루트 2분의 11 가지고 뭘 구할 수 있지? A의 좌표를 구할 수 있지. A의 좌표. 당연히 지금 기울기 아니까 뭐 만들어야 돼? 뭐 만들어야 돼? 그치?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 이거 늘 하는 거야. 늘 직각삼각형 만드는 거. 야, 그러면 이거 직각 2등변 아니야? 맞아? 1대 루트 2야. 그러니까 이거 루트 2로 나눠봐. 루트 2분의 1 곱하라고. 그럼 얼마야? 2분의 11이라고, 이게. 2분의 11. 이게 2분의 11이지? 야, 됐다, 야. A 좌표가 뭐니? 얘에다 2분의 11을 빼. 그럼 얼마야? 얼마냐? 2니? 2분의 19에다 2분의 11 더해봐. 얼마니? 15니? 됐다. 이게 지금 혹시 이 지수함수 위의 점이지? 그러니까 대입하면 성립하겠지 뭐. 그러니까 A의 뭐가? 제곱 더하기 2가 얼마야? 15. 거기 지금 뭐 구하라고 돼 있어? A 제곱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답이 얼마? 13. 이겁니다, 이거. 물론 수능 특강 기준으로 레벨 3. 레벨 3가 맞고요. 그러면 수능 특강 레벨 3에 쭉 이제 몇 년치 거 보시면 다 밑이 같은 경우 다 저렇게
기울기 1인 직선에 대해 대칭성 이용해가지고 저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길이 타고 가는 문제들이 대부분이야. 맞죠? 뭐 쉬운 문제다는 아니지만 너무 뻔한 문제입니다. 사실 뻔한 문제. 이런 게 지금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사실 수원이 좀 약한 거야. 약한 거. 저를 이런 거 생각을 못 하는데요? 그러면 진짜 공부를 좀 덜 되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자, 됐지? 지운다. 자, 그 다음에 22번. 뭐 22번도 뭐 생소한 문제가 아니니까요. 자, 우선 얘를 그려놓은 다음에 풀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3차 함수 그린 다음에 절대값 씌워서 뒤집어 올린 다음에 문제를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얘 미분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요 안에 있는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극대극소 간다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1에서 여기다 마일 좀 넣어주세요. 그럼 얼마 나오냐? 그러면 10 나올 겁니다. 10. 그래서 마일 콤마 10 여기가 극대고요. 자, 요 안에다 1 넣어보세요. 1,6 나오겠죠? 그래서 저는 적당히 찍을게요. 여기 1,6 여기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여기 딱 찍고, 그 다음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여기는 뒤집어 올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뒤집어 올려주는 거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지금 fx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된 거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t에서부터 t 플러스 2까지 이 구간에서 fx의 최대값, 자, 얘가 GT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거 그리는 거에 대해서 좀 친숙해진 상태여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 유형 정리가 좀 돼 있으면. 근데 보통 이제, 빠르게 그리려면 뭐 상황을 좀 판단해 보세요. 저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요거 가지고 GT 그래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 만약에 증가함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면 fx가 증가해요. 그럼 여기서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지금 최대값은 t 플러스 2 넣었을 때죠? 그쵸? 최대값 gt가 뭐예요? 그럼 gt는 f에다 t 플러스 2 넣었을 테니까 gt 그래프 그려봐. 그러면 얘는 뭐 한 거야? f를 x축방은 얼마만큼? 이 그래프 그리면 되잖아요. 마이너스 2만큼. 그래서 이거를 왼쪽으로 두 칸 딱 옮겨가지고 요렇게 그려주면 이게 GT 그래프가 되는 거 이해가시죠? 괜찮죠? 그 다음에 자, 감소. 이렇게 감소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여기가 T고 여기가 T 플러스 2다. 이게 fx 그래프다.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되면 저희는 지금 최대값이니까 누구 넣었을 때죠? t 넣었을 때죠. 그래서 gt가 누구하고 똑같아요? ft하고 똑같으니까 이 그래프가 어때요? 이렇게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얘가 이런 식으로 f가 막 이렇게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감소하다 증가하다 이렇게 섞여서 나오잖아요. 그치? 그럼 보통은 증가할 때는 왼쪽으로 두 칸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서 요거를 두 칸 여기로 옮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갖다 여기까지 그리는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하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그대로 그리는 거죠. 여기는 증가하니까 뭐야? 두 칸 옮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게 뭐였어요? 요 간격이 2면
여기서부터 얘가 여기에 갖다 붙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t에서 t 플러스 쭉 옮겨가다 보면 여긴 뭐 나온다고 알고 있죠? 상수함수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g를 쭉쭉쭉쭉 이거 그리는 게 1분 컷으로 되셔야 돼. 1분이 뭐야? 한 10초 만에 그려야지 이걸. 저는 못 그리는데요. 그러면 지금 완전 훈련 부족. 이거 2학년 때 이미 다 되고 올라오셨어야 돼. 쓱쓱쓱쓱. 응? 내신 준비할 때. 근데 난 안 된다. 그럼 좀 더 연습하세요. 저희 이 유형 모아놓은 프린트도 있고 이번에 뭐 나간 거 있잖아요. 아마 그쵸? 수원스투 프린트 나간 것도 이거 유형이 있으니까. 난 이거 그리는데 오래 걸린다. 아니 오래 걸리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쓱쓱쓱쓱 그리고 끝날 유형이지 이게. 이거 가지고 잠깐만 보자 이게 어떻게 되더라 이게 생각하면 시험 때 그럼 망하는 거죠. 자, 이거 그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우선 간격이 2인 것들 빨리 찾아봐야 되거든. 그쵸? 그래서 제가 보듯이 자 여기 증가하는 거 여기 제가 요 증가하는 구간은 왼쪽으로 두 칸 미룰 거거든요. 얘는 그대로 그리고 만약에 여기 요 간격이 2였다면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간격이 어디가 2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빨리 센스 있게 여러분들 보셔야 되는 거는 자 혹시라도 요 간격은 얼마지? 라고 이렇게 한번 쭉 보셨어야 될 것 같다. 자 그럼 이거 뒤집어 올려서 10 된 거죠. 여기다 x에다 이 안에식에다 x에다 뭐 넣으면 딱 마10이 됩니다. 얼마죠? 그래서 빨리 적당히 넣어봐. 얼마 넣으면? 마3 넣으면. 이거 마3이야, 마3. 마3 넣으면 여기가 마10 나와. 그래서 그럼 마1부터 마3이니까 이 간격이 얼마야? 2야. 얘들아, 요런 데가 간격이 2면 쭉 이렇게 그릴 텐데 그렇게 아니고 요게 그대로 갖다 붙는 거잖아. 맞나? 그래서 자 제가 그려보면 그래서 노란색으로 그릴게요 그냥. 자 여기까지 원래대로 그냥 그대로 그리시고 여기 이 구간을 보시면 t하고 t 플러스 2가 여기서 쭉 훑어오는 모습을 생각하시면 계속 요 10이 최대값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예요? 쭉 상수함수 구간 나올 거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간격을 보셔야 되는데 보자고요. 여긴 비율관계 쓸 수 있잖아요. 여기 근데 이거 몇 등분되니 이렇게 3등분되니까 여기가 얼마니? 2지. 그러면 여기 2에서 마이니까 이 간격이 얼마니? 3이니까 여기 말고 이 간격이 2인 데가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이해갔나? 간격이 2인 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점이 여기 갖다 붙겠죠. 그래서 이렇게 갖다 그리시고 옆에서 도로롱 올라가고 자, 이 노란색이 G 그래프입니다. 이 노란색이 G 그래프예요. 자, 다시요. 내려오다가 상수함수 내려오다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겁니다. 근데 걔가 GT에서 어디 구하라고 했죠? 알파 베타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여기 뾰족하죠. 그래서 얘가 알파예요. 됐고요. 여기 구하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뾰족하죠? 여기 베타예요. 이 베타 어떻게 구하냐? 요 베타고 여기가 누구예요? 여기다가 얼마 더 해야 돼요? 여기가 베타 플러스 이 베타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베타 넣은 거나 베타 플러스 2는 거나 함수값이 어때? 같지? 그치? 그래서 요 함수 여기 요 안에 있는 함수에다 넣어야지. 그치? 그래서 저기다 베타는 거랑 여기다가 베타 플러스 2는 거랑 같다. 이거 푸시면 된다. 뭐 팔은 날리시면 되겠고 쭉쭉쭉쭉 푸시면 돼요. 다 날라가고 지금 베타 이렇게 나와요. 다 전개해 보시면 이거야 이거. 인수분해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 내용을 쓰셔야 돼. 그 내용을 쓰자. 짝수공식 쓸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얼마냐? 얼마야? 6이지? 플러스겠니? 마이너스겠니?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여기 베타는 거 베타 플러스 있는 거하고 서로 같을 때를 찾은 거잖아요. 근데 3차 함수는 잘 보시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넣었을 때 같은 게
요 대칭성에서 여기도 어때? 여기 베타고 여기 베타 플러스이면 요 그대로 변곡점에 대칭하면 또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베타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 몇 개 나와? 2개. 이 등식 만족하는 베타 2개 나오는 거 중에 작은 거 말고 뭐 구하는 거야? 큰 거 구하는 거니까 이 생각까지도 하셔야 돼. 그래서 플러스 루트 이게 답인 거고. 그쵸? 여기까지가 된다. 정리하시고 쉬었다 합시다. 자, 27번이요. 자, 보자. 거기 제 2항이 3이고요. 제 2항이 6인 등차 수열이 있다. 그리고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BN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 1항부터 제 n항까지 합. 이걸 SN으로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치?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근데 일반항이 이제 얘인 거죠. AK의 BK의 제곱. 뭐 이렇게 생긴 항이에요. 이게 지금 요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극한 계산을 해보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AN 하고요. 뭐 BN 그리고 BEN 뭐 이런 거 알아내야 돼. 근데 뭐 AN은 너무 쉽다, 그치? 공차가 얼마니? 얼마 더하고 있니 지금? 3. 그래서 AN은 지금 보시면 뭐예요? 3N이죠 뭐 그냥 3N. 됐죠? 이렇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이제 n번째 항까지 합이 있으면 요 아래쪽에다 써야죠. 누구를? n자리에 뭐 대입해요? n-를 대입한 거를 한 줄 썼어야 된다. 자, 이 생각을 못하는 친구는 진짜 다시 개념 공부하셔야 됩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쪽 수열의 합을 다시 공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생각을 못했다는 거는 치명적입니다. 자, 그래서 유식에서 유식을 두 개를 뭐 해야 돼요? 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을 빼는 거죠. 그러면 자, n번째 항까지 합인데 그 앞에까지 합이 다 날아가니까 여기다 n는 an, bn 제곱 이렇게 하면 남을 거고요. 뭐 이건 계산 너네가 하세요. 그쵸? 빼주시면 돼요. 빼면 이게 3n 제곱 마이너스 3n 이렇게 나올 텐데 자, 얘가 n에 얼마부터 성립하니? 그치? 2 대입한 것부터 성립하지. 그치?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다 1 넣을 수가 없는 식이잖아요. 그쵸? 이거여서 n만 넣으면 자, 그래서 n이 1일 때는 어떻게 구해요? 그러면 여기 요 식에다 1 넣는 건데 필요하지가 않아요. 저희한테. 필요가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n을 무한으로 보내고 있는데 첫 번째 항이 왜 필요합니까? 그쵸? 필요도 없다. 필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an을 여기다 넣는 거죠. 여기다 3n 넣으시는 거예요. 그쵸? 양변에 an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럼 bn 제곱이 자, an 없어졌고 이거 3n으로 나누시는 거예요. 3n으로 나누면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근데 bn이 뭐라고 했어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루트? 플러스 루트겠죠? 이건 뭐 제2항부터 성립하는 건데 제1항 필요 없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끝났네. 자, 극한 계산 해보시죠. 자, n이 무한으로 가고요. bn이니까 요거고요. b2n이면 요 n자리에 2n 넣으면 되지, 그치? 이렇게. 자, 분자 an이니까 3n이니? 됐네, 이렇게. 됐어. n이 무한으로 가는데 요 뒤에는 상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쵸? 루트 n하고 루트 n 곱하면 2n인가요? 근원의가 뭐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루트 2n 제곱인가요? 맞죠? 이거보다 3n이잖아요. 자, 뭐 약분해도 되겠죠? 그럼 루트 2분의 3이 최고차항의 계수 2가 되겠네요. 됐죠? 이거 유리화하시면 2번이 되겠습니다. 아유, 너무 쉬운 문제 아니야? 너무 쉬운 문제. 자, 28번.
28번. 어, 28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하고, 자기가 그리는 거하고 난이도 차이가 확 벌어지니까요. 자, 그려보셔야 될 것 같아. 그 상황에 맞춰서. 자, 봐보자. 자, 거기 y는 enx 하고요. 거의 2차 함수하고 만나는 두 점이 an, bn이다. 이렇게 돼 있어. 자, 그 2차 함수 볼까요? 뭐 적당히 잡아보세요. 꼭점이 n제곱 마이너스 1이죠. 0, 여기야. 자,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2차 함수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y는 enx니까 여기다 두 점 만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요. 여기가 y는 enx. 자, 만나는 두 점이 an, bn이다. 그러니까 여기 an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여기 bn이라고 체크해 주시고,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원 그려볼까요? 자, 뭐 적당히 이쯤에 그려볼게요, 그냥. 자, 여기가 2,0이고요. 반지름이 1인 원입니다. 됐죠? 이렇게 원의 방을 준 거 그냥 그린 거예요. 자, 삼각형 AM, BN, P. P가 지금 원위의 점이야. 넓이가 최대여야 돼. 라고 했어. 그러면 지금 얘하고 연결할 건데, 이게 밑변이잖아. 그치? 이게 밑변 연장한 거고. 그럼 이 연장선,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은 어떻게 잡아? 항상 원 문제는 어디를 지나게 긋는 거야, 그냥? 중심 지나게 긋는 거지, 뭐, 수선으로. 여기서 이렇게 쭉. 자, 이게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점이지, 그치? 여기가 P. 여기가 P네. 된 거죠? 그래서 이 노란색 길이 제가 체크한 게 높이인 거죠, 높이. 이해가 돼? 뭐, 굳이 삼각형까지 그려보시면, 이렇게 생긴 빨간색 삼각형. 요 삼각형인 거고요. 저 노란색이 높이인 거고요. 됐죠? 자, 이때 넓이를 식으로 나타내봐라. 그랬으니까 뭐, 식으로 나타내면 되지. 자, 우선 밑변부터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 교점 알아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 두 개를 연립하면 되겠네요. y자리에 enx 대입해가지고 넘겨주세요. 이렇게요. 얘는 합차로. 곱해서 얘 더해서 얘 인수분해 되는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n-1하고 n 플러스 1인데 여기에 마이너스 붙으면 되겠죠? 그럼 교점이 이제 나오는데 뭐 이렇게 우선 뭐 만들어 보시고요. n-1하고 n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자, 요 an이 좌표가 n-1, 콤마 여기다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지? bn은 n 플러스 1, 콤마 여기다 또 넣으면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럼 밑변이 나오겠다. 밑변.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셔도 되고요. 응?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어가지고 기울기도 있으니까 1대 2n대 몇인지 뭐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 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세요. 자, 뭐 그냥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세요. 하셔도 돼요. 여기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게 밑변이에요, 여기. 밑변 구했고요. 저 노란색. 자, 높이 구하면 돼요, 높이. 야, 높이 뭐 무슨 공식 써야 되냐? 이거 저 높이. 원 나왔어. 무슨 공식이야? 요 2,0에서 뭐야?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써야지. 점직거라고 하지,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에 거리 공식. 이것도 고1 거리 공식 모르는 친구 있으면 살짝 저한테 와서 얘기 좀 해주세요. 반 좀 내리게. 반 좀 내려야지 뭐. 어?
자, 저기요. 2nx 빼기 y는 0. 뭐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 2,0 있잖아요. 자, 여기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거리 뭐 d라고 쓰죠. 분모가 x계수, y계수 제곱의 합의 루트 씌운 거죠. 분자는 이거 대입한 거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4n 이렇게 되네. 끝났네. 4n 이렇게. 여기서 거리네. 여기다 얼마 더하면 되는 거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여기다 얼마? 반지름 1 더하면 되지. 그치? 그치? 그래서 여기다 1 더한 게 요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얘가 높이야, 높이. 됐죠? 그럼 넓이 이제 식으로 세우시면 되죠. 자, SN이야. SN이 지금 2분의 1 곱하기 밑변 제 곱하기 높이가 얘네요. 이거죠? 이거네, 이거. 됐나? 구하는 게 뭐야?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최고차는 계수비네. 뭐 이거 전개하시고요. 거기다 넣어서 최고차는 계수비 때리시면 됩니다. 뭐 계산 워낙 간단한 거니까 생략. 하면 3번 나옵니다. 자, 이제 좀 난이도 있는 걸로 가볼까요? 2930. 자, 봐봐 문제를. 그 fx는 3차함수다, 그치? 3차함수인데 원점에서 그 3차함수에 끈 접선이 ln이라고 거기 그려져 있고요. 접점이 pn이고요. 자, 근데 그 접선하고 접하는 거죠. 그 x축하고 접하는 그 원 보일 겁니다. 그쵸? 자, 그럴 때 그 원의 반지름 길이 구하는 문제야. 반지름 길이.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 3차함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 원점에서 이렇게 접선 갖다 그었잖아. 여기가 PN이라고 돼 있네. 이거 아니고. 그래서 저 PN 좌표를 좀 구해보셔야 돼요. PN 좌표. 오케이. 자, 구해보면 어떻게 되냐. 보통 좌표 구할 때 우리가 T, 이렇게 놓잖아요. 그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되겠네. 그러면 N 세제곱분의 4t 세제곱 더하기 1 요거죠.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요 두 점 연결한 평균 변화율과 같죠 뭐. 그쵸? 그래서 얘 미분해하세요. 미분하면 자 n 세제곱분의 12x제곱 이거네. 여기다 t 내세요. 접점의 x좌표. t 넣으면 여기 이제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원점하고 여기 연결한 기울기하고 똑같으니까 얘분의 2하고 똑같겠죠. 그쵸? 그래서 t분의 2에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n 세제곱분의 4t 제곱에다가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됐죠? 이거야. 이걸 정리하시면 됩니다. 단순 계산이에요. 계산해 보세요. 그럼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시면 t 세제곱이 8분의 n 세제곱이라고 나오고요. 그럼 t가 2분의 n이라고 나오죠. 여기까지는 단순 계산. 오케이.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워낙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그래서 여기다 지금 딱 집어넣으세요. t자리에 2분의 n 넣으면 여기 2분의 n이고요. 여기 t자리에 2분의 n 넣으면 뭐 n 세제곱 다 약분될 거야. 그러면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까지가 첫 번째 풀이 과정. 괜찮니? 자, 이제 반지름, 여기서부터가 이제 어렵지, 사실은. 여기까지는 쉽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원이 있을 거 아니야? 접하게. 자, 근데 우리가 반지름을 구해야 되거든. 자, 보조선을 잘 그으셔야 돼. 자, 여기가 지금 중심이 있겠죠, 그쵸? 그래서 중심에서요. 쭉 내린 거야. 여기가 지금 RN이죠. 걔가 구하라는 이 반지름이 여기입니다. 여기. 반지름 어디도 있냐? 그러면 여기. 여기도 보조선 그으셨어야죠. 여기 수직이고요. 여기가 RN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있고, 여기가 자. 제가 주황색으로 체크한 요 도형이요. 요 도형에서 RN을 N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시는 게 핵심인데, 이건 좀 어렵죠. 어려워. 이거는. 근데 저기서 지금 아는 게 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아는 게 뭐냐? 이거야. 열심히 구해놓은 게 PN의 좌표거든. 이 좌표를 이용하려면 보조선을 더 그어야 되는데, 이 좌표. 이 좌표가 이거잖아. 이 좌표 이용하려면 제가 어떤 보조선을 그을까요? 저 좌표 이용하려면 어떤 선? 뭐 너무 심각한 선 말고요. 항상 도형 문제에서 제일 많이 긋는 게 뭐예요? 수발? 욕한 게 아니라 수선의 발 긋는 거예요. 수발 긋는 거잖아. 이렇게 그어야지, 수선의 발. 이렇게 그어야 X좌표가 뭐고 2분의 N이고 Y좌표가 뭐고 여기가 2분의 3이고 이걸 이용하려면 여기를 딱 그어야지.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직각삼각형 하나, 사다리꼴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가셨어야 된다. 괜찮나? 그러면 사실상 이 길이도 아는 거잖아요.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되죠, 뭐. 됐나요? 제곱하고 루트 씌우시면 4분의 n제곱 더하기 4분의 9인가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거든요. 그럼 루트 씌우면 분자에 루트 씌우고 분모에 루트 씌우면 4가 뭘로 바뀌죠? 2로 바뀌죠. 그래서 요 길이가 이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거 주고 저 RN을 어떻게 구해요? 그럼 자, 다시. 여러분들 이게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항상 보조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조건 어떻게 긋는다? 사다리꼴은 그냥 늘 정해져 있어요. 늘 정해져. 고민할 필요가 없어. 늘 정해져 있다니까. 어떻게 그어야 돼? 이렇게 그어서 직사각형 하나, 직각삼각형 하나 이렇게 그어주셔야 됩니다. 괜찮나요? 그럼 여기가 RN이니까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RN이겠죠? 그쵸? 그럼 이 삼각형에서 좀 해결하고 싶은데 이 삼각형은 여기가 RN 말고 뭐 아는 게 없죠? 아는 게 없는데 우리 아는 게 많은 거는 어디냐? 그러면 여기 요 삼각형은 세 변을 다 알잖아요? 직각삼각형? 센스 있게 보시면 여기를 세타라고 놓으시면 여기가 뭐죠? 90도 빼기 세타 맞나요? 여기가 몇 도죠? 자, 다시요.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90도 빼기 세타 맞나요? 여기가 뭐죠? 여기가 세타죠. 그쵸? 여기가 세타입니다. 자, 따라서 요 길이요, 요 길이. 요 길이는 요 아래에다 뭐 곱한 거죠? 코사인 곱한 거 맞나요? 요 길이요, 요 길이. RN에 코사인 곱하면 되죠? 그래서 자, RN에요. 코사인 곱한 거요. 요 길이에요, 요 길이. 보이시나요? 거기다가 RN 더하는 거죠. 거기다가 RN을 더하는 거죠. 그게 얼마라고요? 우리가 지금 2분의 3인 거 알고 있죠? 이렇게. 요 과정이 좀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왜냐면 뭐 삼각형도 만들고 사다리꼴 쪼개기도 하고 세타 옮겨가지고 코사인, 사인 뭐 이렇게 삼각함도 써야 되고 여기가 좀 까칠한 것 같아요. 여기가. 자, 구하면 돼. 자, RN에다가 코사인 세타 더하기 1 2분의 3이잖아. 우리 RN 구하는 거거든. 그치?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되냐? 아까 요 삼각형.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 그럼 2는 약분 되겠다. 그치?
이렇게 되는 거 확인했니? 이거네. 됐죠? 그럼 자, Rn은요 2분의 3 있고요. 코사인 세타 더하기 1분의 1인데 저걸 여기다 넣는 거예요. 저 코사인 세타를. 됐나? 자, 그래서 2분의 3에다가 자, 저기다 넣으세요. 여기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분의 n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요. 이거 없애기 위해서 여기다 루트 n제곱 플러스 9, 루트 n제곱 플러스 9, 루트 n제곱 플러스 9 다 곱해주세요. 자, 그러면 2에다가 자, 이거 분모요. 여기다 루트 n제곱 플러스 9 곱했으니까 이거고요. 루트 n제곱 플러스 9 곱했고요. 3에다가 루트 n제곱 플러스 9를 곱했습니다. 여기까지요. 여기 Rn이에요. 됐죠? 거기다 집어넣어. 집어넣어서 극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극한 계산. 자, 마무리 계산 좀 해볼까? 봐봐요. 자, 40은 따로 뭐 나중에 곱하시고요. 자, 거기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4Rn이라고 써 있잖아요. 거기 문제에 이게 Rn이죠. 여기다 4 곱하는 거야. 4 곱하면 요 2하고 약분돼서 이게 6으로 바뀌겠죠. 6. 이렇게 바뀌고요. 여기다 빼기 3입니다. 빼기 3. 이렇게 돼요. 됐나요? 자, 요 빼기 3을 통분해 주시는 거예요. 통분. 자, 얘 좀 잠깐 여기다 써놓을게요. 한 줄 쓰기 귀찮아서. 이 통분해 보시면 3이라는 게 어떻게 생긴 거냐. 여기다 분모에 3 곱하면 되죠. 이겁니다, 이거. 자, 얘에서 얘 빼세요. 계산 되겠죠? 자, 그럼 이 빼면 3에 루트 n제곱 플러스 9 이렇게 남는 거 보이죠? 이렇게 요 마이너스 얘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n이에요. 이렇게 괜찮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죠? 3은 뭐 밖으로 빼낼까요? 3 빼내보시면 여기가 3n 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요겁니다. 자, 얘는 상관없는데 얘가 무한 빼기 무한이죠? 여기다 뭐 해야 돼요? 유리화 하시면 끝입니다. 유리화. 분자 유리화 할 거예요. 자, 요거 켤레 곱하시면 얼마나만 남죠? 얼마? 9만 남죠. 그쵸? 그러면서 분모에 누가 생기죠? 얘 켤레. 부반대인 거. 요렇게만 새로 생기겠네요. 얘를 분자에 곱해서 얘가 9가 된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분자 쪽은 93, 27n제곱. 자, 분자 쪽에 남는 게 뭐예요? 27n제곱이고요. 이제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자, 보시면 여기 n, 이거 9는 9 무시하시고요. 무한으로 가는 거니까. n 더하니까 몇 n? 2n. 2n 곱하니까 얼마? 4n제곱, 6입니다. 그래서 얘가 4분의 27이에요. 근데 거기다 앞에 40 곱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270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까지. 그래서 이 문제는 저 보라색 제가 쭉 푼 이 과정 있죠? 이 과정이 좀 까칠해요. 도형 문제에서 이걸 좀 다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도형에서. 됐죠? 보시고 이해 안 되는 데 있으면 얘기하고. 이건 좀 어려운 문제 맞고요. 자, 30번. 자, 봅시다. 그 첫째 줄에 최고참 계수 1인 3차함수가 있대. fx가.
m이 자연수래요. 체크하세요. 자연수 m입니다. 근데 0보다 큰 이 구간에서요. 자, gx를 구간을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는데 우선은 뭐 극한 계산해서 나눠볼게요. 자, 요 gx식을 구해야 뭐 그 아래에 있는 가나 다 조건을 gx가 만족한다. 이거 가지고 g12 구하세요. 그랬으니까 뭐 gx식을 구해야 뭐 12를 대입하든지 하죠. 그쵸? 자, 얘를 계산해 볼 텐데 중요한 건 이거죠, 이거. 극한 계산하는 건데 n이 변수잖아. n을 무한으로 보내면 n이 있는 여기 제가 동그라미 찍은 거 얘하고 얘가 어디에 가까워지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은데 n이 무한인데 여기 지수 자리가 무한으로 가는 거죠? 지수가 변수면 무슨 수열? 등비 극한이니까 공비를 보셔야 되는데 공비가 n분의 x야. x가 양수고 m이 자연수면 n분의 x도 양수일 거 아니야. 맞아? 그러면 양수 공비가 뭐보다 크냐 작냐를 봐야 돼? 1보다 크냐 작냐를 봐야지. 1보다 크냐 작냐. 그래서 구간을 나눌 때는 n분의 x가 1보다 크냐 작냐인데 자, x가 기본적으로 양수잖아. 근데 n보다 작아. 이 분자 n보다 작으면 n분의 x가 1보다 어때? 작지? 1보다 작으면 이 동그라미치가 어디로 가니? 공비 1보다 작으면 0으로 가지. 0으로. 그래서 얘 사라지고 얘 사라지고 이것만 남아. 누구? 1분의 x니까 누구? x. 자, 그 다음에 x가 이제 m일 때도 따로 보긴 해야 돼. m 넣어보시면 이거 1이죠.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 2분의 자, 1의 거듭적으로 1이니까요. 그냥 여기 자, f, m 더하기 m 요런 함수값을 갖는다. 이거고요. 자, m보다 이제 클 때는 어떻게 되나 봅시다. m보다 크면 자, 봐봐. m분의 x가 1보다 크지? 공비가 1보다 크면 이 동그라미 친 거 어디로 가니? 무한으로 가나? 무한분의 무한꼴이니까 다른 거 무시하시고 다른 거 옆에 있는 거 무시하시고 요거 얘하고 약분 때려. 약분 때리면 누구만 남아? fx. 여기까지가 1차적인 작업입니다. 여기까지 이해 갔는지 확인. 자, 이제 G12를 구하러 갈 겁니다. G12. 왠지 G12니까 어디다 넣는 것 같아요, 느낌상. 마지막에 G10이면 여기다 넣겠냐? 이건 필요 없고 M이 10이어야지 여기다 넣겠지, 그지? 여기다 왠지 어딜 것 같아? 아래겠지 뭐, 아래. 왠지. 그죠? 이 M이 어떤 자연수인지 구해봐야지 되긴 하겠지만 정확하게. 그러려면 이 몇 참수? 이 3참수식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지. 이해하시죠? 근데 걔가 이제 봐봐요. 그 박스 안에 이제 보셔야 돼. 자, 가에서 뭐라고 했냐? 이 gx를 우리가 그려보면 0보다 큰 구간을 지금 그리는 건데 이 0보다 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대. 미분 가능하니까 얘가 부드럽게 연결된다는 뜻이야. 즉 얘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그죠? 함수값. 요 y는 x라는 1차 함수하고 요 3차 함수 어떻게 돼? 부드럽게 연결되는 상황이니까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야. 자, 근데 얘가 얘기하기를 n 플러스 1에서의 미분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 라고 했다. 됐지? 그럼 여기까지만 놓고 한번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보자. 요 가조건을 반영해서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그럼 m이 어딘지 모르니까 m이 적당한 자연수 어딘가 있겠지 뭐. 그치? 여기까지 저희는 뭐냐? y는 x 이렇게 여기가 m, m이겠다. 제가 뭐 그린 거냐 그러면 y는 x 그린 거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더 연장되겠지만 여기까지만 그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3차 함수를 갖다 이어서 붙여야 돼. 어떻게? 부드럽게니까 이 y는 x가 이 3차 함수의 뭐일 것 같아? 접선이겠지. 접선. 이해하나?
3참수가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겠지. 접선으로 쫙 그리는 거야. 근데 m보다 어디? m 플러스 1이니까 얼마만큼? 1만큼 오른쪽 갔을 때 g가 뭐 하고 있어야 돼? 감소하고 있어야 되지. 그지? 감소. 그러니까 자, 그려본다. 그래서 부드럽게 연결 땅 때리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야. 괜찮아? 내려가고 있다고. 여기가 m이면 감소하는 데니까 잡아봐. 얘가 있을 수도 있는데 m 플러스 1은 여기 있어도 되지. 미분계수가 얼마니까. 0이어도 되고 요거보다 오른쪽에 있어도 되고 얘가 이런 데 있어도 되고 어쨌거나 감소하거나 0이 되는 데에 m 플러스 1이 있으면 되는 거지. 여기까지 제가 시키는 대로 그린 거야. 됐죠? 나를 보는 거야. 나. 자, 나에서 뭐라고 했냐면 gk하고요. gk+2라고요. 곱해서 0이 되는 자연수 k가 3개 나와야 된대요. 잘 봐봐라. 자, 이 곱해서 0 되려면 얘가 0이든지 아니면 또는 얘가 0이든지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되는 거 괜찮나요? 네네. 우선 이런 k가 3개 나오려면 0이게 어쨌거나 이 g라는 게 이 0, 즉 x축과 만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 접해서 저걸 될까요? 안 될까요? 될 리가 없죠. 여기 하나만 접하잖아요. 만약에 그리지 마세요. 이거 다 많으니까. 그 여기가 자연수라고 치면 여기가 자연수라고 치면 요게 요거일 때하고 요거일 때 그 몇 개? K값 2개 있는 거야. 2개. 그치? 이해하나? 그래서 안 돼. 3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있어야 되냐? 몇 개만 내야 돼? 이게 몇 개만 내야 돼? 이렇게 2개만 내야 된다고. 2개만 내야 된다고. 괜찮나요? 그래 놓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뭐여야 되죠? 자연수여야 됩니다. 요 두 점의 x좌표가 뭐여야 돼요? 자연수여야 돼요. 자연수. 예를 들어서 여기가 m+1이니까 제가 여기가 뭐? 예를 들어 m이 자연수면 m+2도 자연수잖아. 여기가 m+2 그리고 여기가 뭐? m+3이라고 생각해 보시래요. 그럼 이 조건 만족하잖아요. 왜? 이걸 만족하는 k값이 뭐예요? 해봐. 이 둘 중에서 0 되는 게 지금 여기잖아요. 여기. m+2 넣었을 때 0 되려면 여기가 m+1이려면 k에다 뭐 넣으면 돼? k에다가 m+1 넣어볼래? 그럼 요 뒤에 있게 m+2가 되면서 여기 0이다 말이 돼야 안 돼? 되고 그 다음 또 누구냐? m+2 넣었다고 생각해 볼래? 그럼 요 앞에 넣는 게 gm+2니까 돼야 안 돼? 되고 또 누구? m+3 넣으면 여기다 m+3 넣은 게 요 앞에 게 여기니까 돼야 안 돼? 되잖아. 그 뒤로 되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는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런 상황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 조건에 의해서 S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데 이 두 점이 다 뭐다? 자연수입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연수입니다.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네. 자, 이제 다를 보셔야 돼요. 다. 다에서 뭐라고 했냐면 GL 요 함수값하고요. GL+1 봤더니 등호가 성립하기도 하고요. 같아도 되고요. 요게 더 작은 거예요.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L이 몇 개 존재한대요? 3개 존재한다. 입니다. 이렇게요. 됐나요? 그럼 제가 저렇게 그린 그림 이게 만족하나 잠깐 보실래요? 자, 이거요. 지금 저는 어떻게 했냐? m이 여기 있어요. 그쵸? 여기 y값이 gm이면 여기다 l에다 m 넣어 보실래요? 그럼 m하고 m+이라고 보시면 요 함수값이 제가 이렇게요. 요 함수값이 요 함수값보다 작다라고 지금 가정을 한 거야. 요걸 만족한다고 하면 그냥 그려본 거야. 이해가요? 요 라인보다도 요 라인이 더 아래에 있게끔 그린 거라고요. 괜찮나요? 그럼 이걸 만족하는 게 m은 만족할 거 아니에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m+1 넣으면 저 그림, 제가 그린 그림을 만족해요, 안 해요? 하죠? m+1 넣은 거보다 m+2 넣은 게 어때요, 더? 함수값이 더 작잖아요.
그럼 n뿔 2는 건 성립해야 하네요. n뿔2하고 n뿔 3하고 보세요. 둘이 함수값 몇 대요? 같죠? 그럼 등호도 성립하니까 같잖아. 그 외에는 없잖아. 그러면 3개입니다. 라는 거 만족해야 하네. 하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라니까요. 이 조건 만족하는 게. 이렇게 그렸으면 답이라고. 근데 몇몇 친구들이 이럴 수 있지. 사실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 뭐예요? 라고 하면 잠깐 한번 그려볼게. 근데 그것까지 풀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얘를 풀어보고 얘가 답이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왜 이게 답이 아니지? 하면서 두 번째 케이스를 가보는 거지, 사실상은. 근데 굳이 얘가 답이 나오면 멈추면 되잖아. 진짜 이게 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요 그림에서 여기 우리가 이렇게 미분 가능하게 그림 하나 더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케이스 하나 더 뭐냐면, n뿔1이 꼭 요 m의 함수값보다 n뿔1이 더 아래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 n뿔1을 어디 쓰면 되는 거야? 미분에서 0보다 작거나 같은 데에 있는 거니까 실제로 이런 데 있어도 돼야 안 돼. 이렇게 있어도 되잖아. 이해하나?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게 얘를 만족하는 게 3개 있으려면 여기가 n뿔 1이면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여기 n뿔 2가 여기 있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뭘까요? n 플러스 3이고 여기가 뭘까요? n 플러스 4. 이런 케이스인 거죠. 이런 케이스. 그래서 여기가 n뿔 2, n뿔 3이 아니라 중간 하나가 더 있어서 n뿔 3, n뿔 4가 되는 것도 얘 조건을 만족하긴 해요. 자, 요 나 조건이요. 나 조건 만족하는 경우도 되고요. 저게 자연 3개, 요 2개 때문에. 요거 만족하는 경우도 지금 요렇게 하나, 요렇게 둘, 요렇게 셋 되고요.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얘를 해서 답이 안 나오면 쟤를 가시면 돼요. 얘가 답이야. 이해가네? 실제 이거 계산해 보시면 답이 안 나와요. 해보시면. 근데 굳이 뭐 답이 아닌 걸 할 필요는 없을까요? 자, 우선 얘를 해볼게요. 여러분 질문할까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할까봐 그럼 계산 너네 해보시고. 자, 얘가 지금 답입니다. 그래서 이 개형 가지고 한번 문제를 마무리해 보겠다. 자, 볼까? 우리가 지금 얘는 y는 x고요. 얘가 fx야. 이 fx를 구하셔야 돼. 얘를. 이제 한번 구해볼게. 자, 이제 끝까지 연장해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게 누구야? y는 x야, 이렇게. 자, 식 세워볼게. 자, fx하고 y는 x하고 지금 어디서 접하니? 여기 m에서 뭐하니? 접하지? 자, fx하고 y는 x하고 연립할게. 거기 최우선 계수 1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m에서 접하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 x 마이너스 m의 제곱. 근데 여기 쭉 가다 보면 끝에서 하나 더 만나겠지, 그치? 하나 더 만나는데 저는 알파라고 놓을게, 그냥. 이렇게. 미지수 몇 개만 해결하면 돼? m하고 알파. 근데 m은 자연수야. 이해하지?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아는 게 뭐냐? 라고 하면, 사실 두 가지를 알죠. 여기 노란색 체크한 거. 여기. n 플러스 여기다 2 넣으면 얼마 나온다? 0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넘긴 다음에 여기다 x에다 n 플러스 2 넣으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거. 그 식을 정리까지 한 것만 쓸게요. 이거 대입해서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냐면 지금 미지수 2개 해결하는 거니까 식이 2개만 있어도 되거든. 그럼 얘 또 fn 플러스 3 넣으면 0 나와야 되잖아, 지금. 이해가시죠? 여기다 x에다 n 플러스 3 넣어주고 넘겨주고 전개해 보세요.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cn-9알파 더하기 32 0이다. 이렇게 나와. 이 두 개 연립을 딱 때리는 거야. 그럼 m하고 알파가 나오겠지? 뭐 계산이니까 생략. 해보세요, 여러분들 복습해놓으면서. m이 6 나오고요. 알파가 10 나와요. 딱 맞죠? 자연수인 거. 됐죠?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m이 6인 거죠. 알파는 10인 거. 그래서 m하고 알파하고 여기다 두면 3참수 제대로 나온 거 보이세요? 그쵸?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 m이 6이니까요. 6보다 큰 상황이 fx인데 g12 구하는 게 답이거든. 6보다 큰 구간이니까 f12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기 여기 구한 요 식에다가 10이 넣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게 84고요. 여기까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거예요. 보시고 이해 안 가는 거 질문. 됐어요?